1997년 한국은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또 다른 위기가 경주라는 작은 마을에서 펼쳐지고 있었는데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이 무서운 것이었다. 15세 소년 서진이는 대를 이어 내려온 한옥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다. 한옥은 그 특성상 덥고 습한 여름밤의 오싹한 매력을 지닌 한국의 전통 가옥입니다. 어느 여름밤 학교에서 지친 하루를 보낸 서진은 깊은 잠에 빠졌다. 그는 갑작스러운 정전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그 주의 세 번째, 경제 위기로 인해 자주 발생했지만 이번에는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전등을 찾으려 더듬거리던 그는 어둠 속에서 나지막이 속삭이는 소리를 발견했습니다. 밖에서 오는 것 같아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달빛이 마당을 겨우 비추고 있었지만 하얀 한복을 입은 여자가 작게 흐느끼는 모습이 보였다. 서진은 두렵지만 궁금했다. 그는 할머니에게서 천녀귀신이나 처녀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미혼으로 죽은 여성의 영혼으로 추정되며 일반적으로 흰색 옷을 입은 이전 생활 공간을 괴롭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뜰로 나갔다. 그가 다가가자 그 여자는 차가운 바람과 뼛속까지 파고드는 공포를 남기고 사라졌다. 남은 여름 내내 서진은 유령에 시달렸다. 움직이는 물체, 불빛 깜박임, 설명할 수 없는 소음과 같은 이상한 현상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름이 끝나자 서진은 정령과 맞서기로 했다. 여름 휴가의 마지막 밤, 그는 마당에서 기다렸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자 여자가 나타났다. 그는 용기를 내어 왜 여기 있느냐고 물었다. 유령은 그녀의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집의 하인이었는데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된 의식도 없이 시신을 묻었습니다. 그녀는 사후 세계에서 평화를 찾을 수 없었고 그녀의 죽음의 장소를 출몰할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녀의 사연에 감동받은 서진은 부모님을 설득해 제대로 된 제사를 지냈다. 의식이 끝난 다음 날 이상한 일이 멈췄다. 으스스하던 여름밤이 다시 평화로워졌다. 끝나지 않는 여름밤, 이야기는 산, 자와 죽은 자가 공존했던 여름의 서늘한 일화로 매년 여름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기억되는 경주 민속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여름이 물러나고 가을이 찾아오자 서진은 지난 몇 달 동안 불안한 사건 이후 이질적인 평온함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밤을 괴롭혔던 유령은 마침내 평화를 찾았고 그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학년이 시작되면서 그는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의 여름 경험은 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초자연적인 것들과의 만남은 전에는 없었던 성숙함을 가져왔습니다. 서진의 섬뜩한 경험이 동네에 퍼졌다. 많은 어른들은 그것을 10대의 풍부한 상상력이 만들어낸 기발한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험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서진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그들의 여름을 조금 더 짜릿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이 교수라는 역사학자가 마을에 도착했다. 그는 끝나지 않는 여름밤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조사를 원했다. 그는 한국 민속학과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발생한 귀신 현상을 밝히고자 했다. 서진은 교수와 함께 기이한 일이 일어났던 장소를 다시 찾았다. 처음 유령을 본 앞마당, 물체가 신비롭게 움직이는 방, 이상한 소리가 자주 울리는 오래된 우물. 이 교수는 꼼꼼한 메모를 하며 열심히 들었다. 몇 주간의 연구 끝에 이 교수는 조선 후기 경주에서 콜레라가 창궐했다는 오래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급히 매장된 그녀의 매장은 비극적으로 사망한 여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설명은 유령의 이야기와 일치했습니다. 이 교수는 자신의 연구에서 적절한 장례 의식이 고인이 평화를 찾는데 필요한 한국 관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제사를 마치고 마침내 안식을 찾은 귀신이라는 서진의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했다. 끝나지 않는 여름밤의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잊혀진 역사의 한 조각으로 불행한 초자연적 만남에 의해 발굴되고 밝혀졌다. 서진의 이야기는 전통과 관습, 특히 죽음과 내세와 관련된 관습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마을에 가르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콜레라와 같은 질병으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비극적인 과거를 암울하게 일깨워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 시대의 희생자인 유령은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와 과거를 잇는 다리 역할을 했다. 세월이 흘러 그 서늘한 이야기는 추억이 되고 여름밤의 이야기가 되어 고요한 경주의 분위기에 설렘을 더한다. 서진은 성장했지만 15살 그의 여름을 잊지 못했다. 그는 종종 안뜰에 앉아 유령을 처음 본 지점을 응시했습니다. 두려움은 오래전에 사라졌고 이상한 향수로 대체되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여름밤의 이야기는 그의 삶의 일부가 되었고 미지의 세계와 마주했던 여름을 떠올리게 했으며 그 과정에서 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장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끝나지 않는 여름밤 이야기는 마을의 집단적 기억의 일부가 되었고 조용한 모임과 모닥불 주위에서 공유된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제 청년이 된 서진은 종종 자신이 이러한 스토리텔링 세션의 중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안한 경험에서 벗어났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초자연과의 만남은 서진의 진로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교수의 작업에 영감을 받고 자신의 경험에 이끌려 한국 민속학과 역사를 공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이 초자연적 현상과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서진은 새로운 열정으로 한국 민속의 깊이를 탐구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종종 그를 그의 여름의 사건으로 다시 데려왔고 초자연적인 것과의 만남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